2025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점점 더 자주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하다.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는 것 같다. 2025년이 다른 해와는 다를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징후일까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보우 스님과 효봉 스님입니다. 두 스님 모두 각자의 시대에서 한국 불교계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며 동시에 예언자로 기록된 이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2025년, 을사년 그리고 나타날 어떤 한 인물에 대해 매우 유사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과 묘하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2008년 겨울, 해인사 대장경판전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한민국 불교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많은 귀중한 경전과 기록들이 사라질 뻔했던 그 순간, 한목판 뒤에서 의문의 두루마리가 발견됩니다. 그 이름은 역상록. 이 역상록은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이 남긴 예언서였고, 놀랍게도 그 마지막 장은 명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2025년 을사년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 고려 말, 혼란의 시대 속에서 백성의 등불이 되고자 했던 선종의 거장보우 스님 또한 자신의 저서에 을사년의 지도자를 언급하며 한 인물의 등장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단순한 정치적 리더가 아닌 국운과 영적 흐름까지 바꾸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두 스님의 예언은 서로 다른 시대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2025년, 을사년 그리고 지도자라는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보우 스님의 생애와 예언, 국운은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 고려 말기, 혼란의 시대, 외세의 침입, 내부의 분열, 정치적 불안 속에서 백성들은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혼돈의 한복판에 한 스님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보우 스님. 불교계에서는 그를 고려 말 최대의 선승, 정치적 해석자들은 예언자이자 국운을 통찰한 자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많은 후대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가 남긴 을사년의 지도자에 대한 예언이 바로 2025년 한국의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우 스님은 1301년 지금의 경기도 양평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태몽으로 태양이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꿈은 아이가 세상을 밝힐 운명을 타고났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3세의 나이에 회암사에서 광지선사에게 귀의한 보우는 젊은 시절부터 화두 참구에 몰입하며 깨달음과 통찰의 깊이를 스스로 넓혀갔습니다. 19세에는 조주의 만법귀일이라는 화두를 들고 7일간 단식하며 용맹정진했고, 이 과정에서 그는 첫 깨달음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이란 단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수행과 고통을 통해 완성된다. 보우 스님의 사상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음과 정치, 세속과 영성의 관계를 함께 꿰뚫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우 스님이 남긴 저서들 속에는 반복되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는 국운을 뒤흔드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불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지도자, 국운의 방향을 예언한 깊은 통찰로 해석됩니다. 그는 지도자라는 존재를 단순히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운명을 짊어지는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46세 무렵 보우는 자신의 깨달음을 검증받기 위해 원나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임재종의 천공선사를 만나 자신의 수행을 인정받고 법맥을 잇는 18대 법손으로서 가사를 전수받았습니다. 원 황제와 태자 앞에서도 법문을 펼친 보우 스님은 그 영향력으로 귀국 후 공민왕의 왕사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에 깊이 관여하길 거부했고 왕에게조차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지도자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하나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강함은 칼이 된다. 을사년의 예언. 보우 스님의 저서 가운데 오늘날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을사년 그 지도자는 혼란을 넘어서야 한다. 그는 을사년이 국운의 시험대가 되는 해라고 봤고 그 중심에 지도자의 선택과 결단이 놓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예언합니다. 바람은 강할 것이고 물결은 높을 것이다. 지도자가 결단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흩어지고 소멸할 것이다. 이 구절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바람과 물결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의미하며 지도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국운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어 그는 더욱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하늘은 닫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하늘 아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지도자가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으면 어둠이 내려올 것이다. 이는 지도자의 시야가 권력과 이익이 아닌 하늘과 백성을 향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보호 스님은 지도자란 존재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지도자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질 것이다. 하나는 백성을 위로하는 얼굴이요. 하나는 백성을 두렵게 하는 얼굴이다. 그 두 얼굴이 합쳐질 때 나라의 운명도 함께 정해질 것이다. 이는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상황 그리고 2025년을 둘러싼 대통령 후보들의 상반된 이미지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을사년 그 해에는 바람이 스스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도자가 바람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바람을 등지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날아갈 것이다. 2025년을 둘러싼 외교적 압박,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분열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지도자의 결단력이 요구되는 시기임을 다시 한번 암시합니다. 보호 스님의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을사년 그 해의 지도자는 큰 물결 위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물결을 다스리지 못하면 물결은 그를 삼킬 것이다. 그는 지도자의 존재 자체가 국운의 흐름과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25년 한국의 미래는 대통령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그가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을사년을 맞이했습니다. 보호 스님의 말처럼 그 해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그리고 그 지도자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갈라놓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효봉 스님의 생애와 예언, 역상, 시간을 거슬러 본 자의 기록. 2025년,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 해에 대해 60년 전 이미 명확히 예언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조계종 초대 종정, 한국 불교의 기둥이자 동시에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본 예언자 효봉 스님입니다. 그가 남긴 예언서 역상록, 그 책은 시간을 거슬러 기록한 문서이며 그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200년 후에 쓰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 연도는 바로 2025년 을사년입니다. 효봉 스님은 1888년 강원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온몸으로 겪은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불교의 중심에 선 거목. 하지만 그의 가장 특별한 점은 죽음을 경험한 이후 시작된 예지력입니다. 1939년 겨울, 스님은 극심한 폐결핵으로 생사의 문턱에 놓였습니다. 41일간 지속된 고열과 혼수 상태. 모두가 임종을 준비하던 그때 방 안에선 소나무꽃 향기가 퍼졌고 기이한 빛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뜬 스님은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미래를 보았다. 이후 그는 이를 역상, 즉 시간을 초월해 모든 시공을 내려다보는 상태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특히 2025년 한국의 국운과 대통령, 지도자의 등장을 정확히 언급하는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역상록의 구조. 효봉 스님이 1966년 생애의 끝자락에서 남긴 이 문서는 총 3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놀랍게도 그는 시간의 역순으로 예언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직선이 아니라 순환한다. 시간은 앞이 아니라 아래에 있다. 이러한 기록은 당시 제자들에게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2025년을 목전에 둔 지금 그 상징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역상록 2025년 예언 중 주목할 만한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푸른 산이 흔들릴 때 남쪽 바다의 파도가 일어서며 새벽빛이 그를 비추리라. 이 구절은 단순한 상징으로 보일 수 있지만 뒤이은 문장에서 효봉 스님은 한 인물의 등장을 명확히 지목합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아니라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드러날 것이다. 즉, 지도자는 자격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며 그 인물은 이미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역상록 한 페이지에는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시가 아닌 빛으로, 이름이 아닌 영향력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신체적 묘사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깊고 맑은 지혜의 주름이 있는 이마, 복을 부르는 귀, 왼손바닥에 태극과 북두칠성이 합쳐진 무에. 이는 불교학자들이 해석하길 동양의 지혜, 북방의 통찰력, 천지의 기운을 겸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를 안다고 믿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그 본질과 선택은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동아시아와 세계 질서의 재편. 효봉 스님은 단순히 한 사람의 등장을 넘어 2025년 이후 한국의 위치 변화까지 예언합니다. 작은 반도가 세계의 길이 되어 동서의 지혜를 잇는다. 그는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월 동쪽 해안이 흔들릴 것이다. 바다와 불이 만나는 곳에서 흔들림은 시작된다. 지질학자들은 이 예언이 일본 동부 해안의 대지진 가능성과 연결된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천년간 하나였던 땅이 다시 본래의 이름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중국 내부의 분열 가능성, 즉 민족적 긴장과 정치적 재편이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한국의 역할과 그 사람, 가장 주목할 구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북쪽 하늘이 불타오를 때 남쪽 바다에서 그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는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체제의 일부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체제에 의해 잊혀진 자였다. 그러나 혼란의 중심에서 사람들은 다시 그를 찾게 될 것이다. 스님은 그 인물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칼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꾼다. 권력을 구하지 않으나 마지막에는 모든 이가 그를 따른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효봉 스님은 단언합니다. 그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역상록 마지막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언도 등장합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7년간은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이다. 서울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고 부산은 금융의 핵심지, 백두산은 세계인의 영적 성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봄이 오기 전 겨울은 가장 어둡다. 이 어둠은 우리를 시험하되 끝까지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즉, 2025년은 구군의 문이 열리기 직전 마지막 혼란의 시기이며 그 안에서 준비된 자만이 운명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은 신비롭지만 동시에 구체적입니다. 그가 반복해 말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운명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준비된 자만이 그 운명을 감당할 수 있다. 2025년, 지금 우리는 그가 말한 바로 그 전환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두 시대의 예언자가 말한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인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떠오를 새로운 지도자일까요? 계속 이어집니다. 두 스님의 예언이 가리키는 그 사람, 하나의 인물인가? 2025년, 을사년을 앞둔 지금 보우 스님과 효봉 스님의 예언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두 스님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놀랍게도 하나의 공통된 존재를 예고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한 대통령 후보나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국운을 바꾸는 인물이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존재입니다. 먼저 보우 스님의 예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우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사년, 지도자는 바람과 물결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결단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소멸할 것이다. 보우 스님은 지도자를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는 존재로 봤습니다. 그는 이어 말합니다. 지도자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다. 하나는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는 백성을 두렵게 한다. 그 두 얼굴이 하나로 합쳐질 때 나라의 운명이 정해진다. 이 말은 한 지도자가 양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한 결단력과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인물. 그가 성공하지 못하면 나라는 혼란 속으로 빠진다고 스님은 경고했습니다. 보우 스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사년, 바람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지도자가 그 바람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날아간다. 이 구절은 지도자가 위기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기를 외면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미루면 모든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그해 지도자는 큰 물결 위에 설 것이다. 그 물결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물결은 지도자를 삼킬 것이다. 즉, 지도자의 역량은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국운의 흐름을 다스릴 수 있는 힘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이 바로 그런 시험대라는 뜻입니다. 이제 효봉 스님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효봉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체제의 일부가 아니었다. 오히려 체제에 의해 잊혀진 자였다. 하지만 혼란의 중심에서 사람들은 다시 그를 찾게 될 것이다. 즉, 그 사람은 기존 정치권 바깥에 있었던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원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효봉 스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칼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꾼다. 권력을 구하지 않지만 마지막에는 모두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 말은 새로운 지도자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리더십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시가 아닌 빛으로, 이름이 아닌 영향력으로 기억될 것이다.
즉, 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깊고 넓게 퍼진다는 뜻입니다. 효봉 스님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도 예언했습니다. 북쪽 하늘이 불타오를 때 남쪽 바다에서 그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특정 시기, 특정 지역적 조건에서 그 인물이 등장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정리해보면 보호 스님은 강한 결단력과 국민과의 연결성을 갖춘 지도자를 예언했습니다. 효봉 스님은 기존 체제 밖에서 등장하지만 결국 국민이 따르게 될 인물을 예고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수렴합니다. 2025년 그 해에 나타날 인물은 결정적인 순간에 국군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스님의 예언은 이 인물이 정치, 경제, 사회를 넘어 국민의 마음, 더 나아가 세계의 흐름까지 바꾸는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몰랐던 그 사람의 진짜 의미가 이제 곧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예언과 현실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2025년 예언은 단지 미래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보호 스님과 효봉 스님의 예언은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대통령과 지도자가 국군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줍니다. 을사년은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가르는 운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그리고 우리의 연대가 이 예언의 끝을 어떻게 완성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